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를 용건 안보전을 했는데 어땠는지. 일단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전화를 1번부터 다 돌렸는데 그 중에 진짜 하기 싫은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진짜 고객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근데 하기 싫은 거를 꼭 참고 했는데 고객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리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줘서 그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숙제를 하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런 느낌을 일주일 동안 한 번은 느껴본 것 같다. 뭔가 정말 전화하기 싫은 사람 전화했는데 예상치 않은 반응. 그죠? 그런 게 또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 맞아요.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만선사님 수고 열심히 하셨네요. 네. 느낌.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진짜 하셨어요? 예, 조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죠. 네. 크로스 어땠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저는 진짜 처음 이렇게 친구한테도 안부전화 잘 안 하잖아요. 요새는 카톡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꼭 참고 해봤는데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안신이처럼 고객님들 반응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루틴하게 계속 3달이나 4달에 한 번씩 하면 기억에 남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박수 주시죠.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습니다. 그래 어땠어요? 안 했어요. 나가네. 고객이 많으신데. 저는 특이하게 오랜만에 젊은 여자 같이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나보고 누구세요?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병원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소 먼저 확인하고 주소 틀렸어. 그래서 주소 이제 변경하고 이벤트하고 화재범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하세요. 그거 하나 있었고 하나는 또 오랜만에 했는데 나 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거니까 한번 리모델링 해주겠어. 그때 오랜만에 진짜 막 5년 사람들도 반응이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지금 피드해야 된다. 예, 박수 주시죠. 네. 알았어요. 해야 돼. 어땠어요? 열심히 했다. 저는 피보험자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어렵다. 이제 엄마한테만 계속 통화하다가 자녀분한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녀분한테 했는데 굉장히 처음엔 어색하고 뭔 말할 내용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애기 키우는 얘기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줘가지고 피보험자한테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주시죠. 옆으로 세 칸. 옆으로 세 칸. 나 하나 둘 셋. 거기 세 칸. 저도 비슷한데요. 보통 저기 와이프나 아니면 그 엄마하고 많이 통화를 하는 상태로 그렇게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사실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처음부터 피보험자랑 통화를 했더니 남편은 누구세요? 이러더니 나중에 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고 그 말씀드렸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되게 좋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엄마 친구나 엄마니까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많이 들어준 것 같아요. 네, 박수 주시죠. 뒤에 바로 뒤. 숙제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통화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정해서 순서대로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통화만 했던 고객들보다 새롭게 또 고객하고 통화를 하니까 영업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죠? 제도 하세요. 저는 시민이라 느낌 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그 이벤트가 아니라 느낌 해봤더니 신인인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다 여기는 아시는 비해서 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라 연락은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 그래도 연락하는 거는 다 누구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맨 앞에 있는 안 시키는 거니까. 또 SF 하시는데 또 어떤 느낌을 또 받는지 또 그죠? 다르거든. 저는 이 고객 중에 저희 DB 고객이 있었는데 DB 고객이 많죠 SF는. 오히려 저보다 더 반갑게 와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아서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용건은 안부전화를 하고 아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공통된 걸 한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로 고객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주된 목적이 사실은 슬럼프 극복의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한 영업을 한 20년 한 아시님 소득도 한 1,000만 원 넘는 분이 오셔서
고객한테 연락하는 게 두렵대요. 이게 신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고능이나 하신 분들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항상 고객들한테 열심히 연락을 하고 언제든지 계약이 막 뽑아 나오고 야 진짜 연락만 계약을 하는구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점장 처음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지점의 탑이라는 분이 갑자기 고객한테 전화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영업을 하는 거야? 그게 슬럼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저보다 영업 경험도 많아요. 고객도 훨씬 더 많아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 돌발 상황도 잘 겪었어요.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무언가 조언을 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분한테 어떤가 그래도 지점장으로서 조언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소관을 갖고 오라고 했죠. 소관을 갖고 오면 다 지점장들이 어떻게 면담하냐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관을 가지고 신상품이 나오라 그러면 소관을 열어서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할 고객이 누가 있을까를 이렇게 발라내는 작업으로 소관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슬럼퍼가 오면요 그 작업도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그러면 하루에 2명씩 순서대로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지금처럼 보험을 머릿속에 잘 지우고 그냥 전화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불러서 면담을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힘이 쫙 차오르더래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럼프 극복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매월 초 또는 매월 말 됐을 때 불안한 마음 없이 좀 이렇게 충만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용건 없는 안부 전화였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하길 잘했다. 초심을 얻었다. 이렇게 했더니 고객이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 안 하면 모릅니다. 근데 요게 어느 순간 하다가 전화하기 싫게 만드는 고객이 한눈에서 탁 튀어나와요. 아주 재수없는 고객. 딱! 그때 또 다음 전화를 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맨날 그렇게 반응이 좋은 고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나으니까 꼭 이거를 이번 주에도 숙제처럼 그래서 제가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지난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숙제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숙제 잘하시는 편에 속해요. 되게 많이 하잖아. 10명, 제가 학습팀 보통 15명 정도 하는데 15명 정도 이렇게 할 때도 10명에서 12명 전화합니다. 끝까지 안 하는 사람 20명 있어요. 근데 우리는 41명인데도 거의 다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나가 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 갑자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꼭 손드세요. 아무튼 아직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손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 10명, 10여 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점점 할 얘기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얘기가요. 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 이 학습팀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게 제일 배울 게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왜냐면 저 RC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똑같거든.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전화를 안 했잖아요. 전화를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이런 고객들은 이렇게 내가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도 좋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아까 전에 그 고객 자녀 전화를 했다는 분도 계셨는데 고객 자녀들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고객 자녀 전화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제가 학습팀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고객 자녀가 제일 전화하기 어렵다.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 근데 고객 자녀 전화 받을 때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게 고객 자녀들은요 감정의 기복이 없이 이렇게 그 심장 박동 안 뛰는 거잖아. 삐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높낮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시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다 끊어. 그러면 아씨 괜히 했나? 이런 느낌 받거든. 안 그래요. 전혀. 그리고 바쁘다 그러면 또 상처받아. 전화했더니 바쁘네. 지금 바빠요. 그건 진짜 바쁜 거야. 바쁘구나. 네. 그렇게 끊으면 돼요. 그리고 난 숙제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고객은 그러한 부재중 통화 그리고 바쁘지만 전화했던 이 내용들이 쌓여서 내가 관리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다 보면 5년, 10년 만에 전화하는 분들 계십니다. 신입분들은 계약 체결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원래 친한 고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신인들도 연락하는 사람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게 돼서 나중에 신인 때 계약한 사람 10년 있다가 처음 연락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내 고객을 전체를 한번 3, 4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정말 드물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일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순서대로 이번 주에도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겪지 않은 일이 또 일주일 동안 겪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스킬이 지금 좀 어색하죠. 뭐라 그래? 그냥 했어요. 아유 뭐 잘 지내나. 근데 전화하는 스킬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꼭 좀 그래도 전화를 했는데 그냥이라는 것보다 그래도 좀 생각나서 전화했다라고 하면 좀 어떨까. 그리고 아니면 저는 사과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동안 연락을 자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해부터는 이렇게 좀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한테 편하게 연락하지 않겠어요? 건강하세요 하고 끊으면 딱 끊으면 이 사람 진짜 그냥 전화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부 전화하는 스킬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점점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모임이 없어요. 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어요.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저기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지금 너무 설레요. 아니 지금 놀러 가기 전에 설레지 않나 그죠? 지금 막 가서 제가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로마 피렌체 이렇게 갑니다. 갔다 올게요. 안 돼? 그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강의하는 강사 동생 이야기인데요. 43살에 이 고객한테 유방암이라는 찾아옵니다. 2022년 10월 27일 보험도 없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이게 10살이었고요. 이분이 그 강사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 막내한테는 내가 필요한데 이게 꾸미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3중 음성. 유방암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암이 3중 음성. 음성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치료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허투 양성, 호르몬 양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양성, 세 가지 양성이 아무것도 안 되고 음성이야. 이러면 고치기가 가장 어려운 약이 없는 표적 되는 유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이 어려웠고 선항암 16회, 부분절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20회, 후항암 9회를 받게 됐습니다. 진단 전 검사는 어느 날 갑자기 만져진 가슴의 몸을 그래서 초음파에서 조직 검사까지 이렇게 했대요. 생애 첫 항암 치료는 뭘로 했냐면 3중 음성 유방암은 표적 항암제가 듣는 게 없기 때문에 키트루다로 이 선항암을 시작합니다. 비급여라 병원비가 어마어마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케모포트 사비스를 위해 수술대에 누웠고요. 항암을 하기 전에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12번의 TC가 끝나고 이제 4번의 AC가 항암 치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출은 3차 항암 이후에 멈췄다고 합니다. 손끝과 발바닥이 따가워져서 뭐 만질 수가 없고 그리고 1차 후에 호중구 수치가 500 미만으로 떨어져서 격리봉동으로 입원 체온이 막 39도까지 넘나들다가 2차는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비용도 치료도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곽청술이 저는 뭔지 모르겠네. 진행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술실 앞에서 막내랑 헤어질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수술비 있으니까 눈물이 막 났다고 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나자마자 고통이 밀려왔고 무통주사가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수술 결과가 완전 관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선항암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그리고 완전 관해가 됐지만 그래서 일단 항암 치료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몸에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방사선 쏠 때 이렇게 몸에 그림을 그린다네요. 이렇게. 그래서 목욕도 며칠 못한다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심하면 몇 달을 목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런 치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일 경우에는 화학항암제와 호르몬 항암제 이렇게 처방을 하고요. 3중 양성 가장 이제 치료하기가 쉬운 암 중에 하나가 3중 양성 항암 호르몬 치료하고 뭐 표적 항암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허투 양성 가장 치료 어려운 게 3중 음성 퍼센트로 보면 호르몬 양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유방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거의 호르몬제를 맞죠. 항암 호르몬. 제가 이거를 쭉 보여드린 이유는 암 치료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스토리라인을 알면 그 다음부터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쭉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은 한 2기 정도만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 바로 수술을 요즘 잘 안 하고 선행하나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 후행항암,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양성일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타국시펜을 먹는다고 해요. 대표적인 비급여 표적 면역 항암제는 헙세틴,
급여가 되면 150이고요. 비급여면 7천만 원. 그러니까 급여가 되느냐 급여가 안 되느냐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제타 급여가 되면 300만 원, 비급여면 7천만 원. 투키사는 지금 급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투키사는 유방암이 뇌로 전이됐을 때 먹는 약이에요. 요게 실제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유방암이 뇌로 전이됐을 때 투키사를 먹었더니 뇌암이 완전 관해됐대요. 그러니까 요게 엄청 좋은 약. 비급여로 1억 8천만 원.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 다음에 키트루다 유명한 약이죠. 3중 음성일 때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키트루다가 급여가 되려면 허투 발현, 허투 양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저발현이나 초저발현일 경우에는 또 급여가 안 되고 3중 음성일 때도 급여가 안 되고. 하지만 키트루다가 외에는 사실은 3중 음성일 때는 치료제가 마땅한 게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지금 이 모든 강의는 책에 있어요. 이 PPT는 다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보고 책 보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책이 없지만 어쨌든 요게 투키사를 맞은 유빈 언니, 원더걸스 유빈. 한 해 유방암 환자가 3만 명 시대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총 2만 9천 명이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몇 살에 많이 걸리는지 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40, 50대. 그러니까 모든 암은 갑상선암하고 유방암 빼고는 모든 암은 나이가 갈수록 증가해요. 그런데 갑상선 암과 유방암만 50대 피크를 찍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은 40, 50대, 60대까지 요때가 많이 걸린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요때 있는 여성분들이 빨리 지금 건강하더라도 준비해 놓은 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통계 자료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갑상선암하고 유방암, 또 하나가 있다면 자궁암, 세 가지가 거의 다 걸리는 암이잖아요. 물론 위암, 폐암, 대장암도 있긴 하지만 주로 여성분이 야, 쟤 암에 걸렸대. 그러면 거의 자궁, 난소, 유방, 갑상선 셋 중에 하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이것도 책이 있어요. 담보를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기본 패키지. 일단 유방암 치료를 하면 이런 영수증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수술비 환자 부담액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영수증을 보면 키트루다 여기 딱 보면 전액 본인 부담 417만 원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영수증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를 그 책이 있죠. 고객한테 그냥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돼요. 이거 고객들하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이니까 한번 열어봤지. 아직 안 열어도 깨끗하지. 알지. 지금 이 책이 3권인데 3권을 2달 동안 안 열어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책을 좀 다 있는 내용이야. 네. 다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까? 다 넘어가. 그래서 합법책 한번 열어보세요. 합법. 유형별 합법. 제일 앞이 유방암이 있죠. 오케이. 자, 잠깐만. 요 스터디별 북 요거를 매일 아침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가 한번 해봤더니 전공 미팅 할 때도 좋고 OT 할 때도 좋고 그 합법이 좋아요.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합법으로 녹인 거예요. 아이스님 본인 사례라고 고객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3중 음성 유방암이래. 그래서 키트루다 등 선항암 16번 하고 독하니까 손발끝이 다 저리더라. 다행히 완전 간해가 되고 방사선 치료는 20번 돈이 있으니까 덜 아프고 더 깨끗하게 치료됐더라 라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안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합법이 있는데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노란색 줄이 쳐져 있죠. 노란색 줄이 쳐져 있는 것만 외워도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제가 시작하면 책을 보고 같이 읽는 거예요. 앞에 보고 읽어도 되고 제가 위에 고객님부터 3중 음성 유방암 2기였습니다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 읽으면 안 읽을 거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방암 합법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객님, 저에게 정말 친한 지인이 한 명 있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내가 딱 10살에서 평소에도 아이 얘기하면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가을이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엉덩이에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유가 안 좋다는 3중 음성 유방암 2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읽었는데 요게 곧 아까 얘기했던 그 스토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날까요? 자,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시작.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친구가 그때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당장 돈하고 아이 걱정이 먼저 들더래요. 막내가 이제 고작 6살인데 엄마 손이 제일 많이 날 나이잖아요. 삼중음성 유방암은 키트로라는 약을 써야 생명력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비급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도 어떻게요? 보험도 없이 비싼 항암 치료를 시작한 거죠. 같이. 이제 스토리가 요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항암부터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시작. 치료 과정이 정말 지옥 같은데요. 수술도 바로 못하고 선항암은 16번 문제했어요. 항암제가 독하니까 손발끝이 다 가져서 아이 밥도 못 챙겨주고 면역 수치가 바닥을 쳐서 격리동동 입원까지 했어요. 열이 39도를 넘나들고 이때 면역 수치 올리는 유라스타라는 주사도 비급여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문 아프지 통장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지. 수술실 들어갈 때 남편하고 아이 살림하게 눈물이 핑 도는데 아침께서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어요. 자, 다음 마지막 장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왔나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다행인 건 그 독감한 암을 견딘 덕분에 수술 결과가 완전 반해. 그러니까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기적 같죠. 그런데 고객님, 암은 수술하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방사선 치료를 20번이나 더 해야 했어요. 방사선 치료할 때 몸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안 지워지게 하려면 씻지도 못해요. 피부는 다 헐고 짓누르는데 샤워도 못하니 얼마나 미치네요. 그래서 몸에 그림 안 그리고 지울 수 있는 특수 방사선 치료를 선택했는데 이것도 역시 비급여라 돈이 들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덜 아프고 더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더라.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게 또 몸에 그림을 안 그리는 특수 방사선 치료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쭉 끝까지 읽어볼게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치료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암이랑 싸우는 것도 벅찬데 돈이랑 싸우는 게 더 힘들더라. 만약에 진단비랑 치료비가 넉넉히 나오는 보험이 있었다면 나는 오직 우리 막내 생각하면서 남는 것에만 집중했을 거야. 고객님, 저는 고객님이 만약이라도 아프시게 된다면 영업이 걱정 때문에 더 좋은 치료법을 망설이거나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항암제인 키트루다부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알씨님들한테 치료비가 나왔는데 고객한테 딱 가서 이제 치료비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입이 잘 안 떨어진다. 그리고 유방암이 걸리면 이거 치료비 필요해. 안 보면 다시 점검 받아야 돼. 근데 이 스토리가 잘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한번 알려드리고 화법을 만들어 드린 거고 노란색 글씨만이라도 외우면 훨씬 더 이 스토리를 만들게 좋고 이 네임에 맞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많이 아팠대요가 아니고 감정 손발이 너무 닦아져서 아이 밥도 해주기 어려웠다. 열은 39도인데 격리됐다. 씻고 싶어서 비급여 특수 방사선을 선택했다. 그러면 사례가 이제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강조해야 돼요. 결국은 암에 걸렸을 때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비급여 딱 하나잖아요. 금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럼 비급여에 뭐가 있느냐? 키트루다도 있고 유라스타라는 것도 있고 무표식 표면유도 방사선 이게 그림을 안 그리는 방사선 이런 것들은 고가의 치료가 들더라. 실손 의료비만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진단비뿐만 아니고 표적 면역 약물로가 치료비 또 지금 새로 나온 비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토리를 이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가족의 자극 이 3040, 4050 여성분들은 이 자녀분은 남편은 필요 없지만 자식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폰 내가 필요하대요. 아니 말고 어제도 소리를 왜 이렇게 질러? 어린 자녀를 두고 아픈 상황을 강조하여 보험에 가입해 심리적인 동기를 네. 그래서 이게 아시는 보면 집에 가면 남편한테 소리 저렇게 지르나? 우리 앞에 지금 오빠는 그렇게 해갖고 나가서 어떻게 강의는 하고 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막 잔소리 마누라는 제가 항상 부족한가 봐요. 여행 가면은 안 된다고. 여행 내가 다 계획 짜고 여행 인솔하던 사람인데 그죠? 같이 가면 잔소리가 행복합니다. 해피엔딩 속의 교훈. 그래서 완전간에 치료가 됐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 이러면 합법이 아니야. 그래서 치료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인 고통은 덜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험이 있었다면 결과는 같아도 과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완치가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완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정이 다르다. 우리가 아프면 고통, 비용도 걱정이지만 고통도 걱정이잖아요. 아무래도 고통을 덜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보험이 있으면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내 보험도 다시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노란색 다 외웠죠? 그래서 노란색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쭉 한번 읽어볼 건데 이 노란색에서 이렇게 딱 막히지 않고 이제 요거 앞에만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싹 지웠어요. 자,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객님, 저한테 정말 친한 지인이 한 명 있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막내가 딱 10살이어서 평소에도 아이 얘기하며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가을이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술 먹이는데 가슴에 머물이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후가 안 좋다는 3중 음성 얘기.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친구가 그때 제대로 된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당장 돈하고 아이 걱정이 먼저 들더래요. 막내가 고작 10살인데 엄마 손이 제일 많이 갈 나이잖아요. 3중 음성 유방암은 무슨 약? 키트를 달한 약을 써야 생존율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비급여라 병원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도 어떡해요? 보험도 없이 비싼 항암 치료를 시작한 거죠. 치료 과정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수술도 못하고 선항암 16번이나 먼저 했어요. 항암제가 독하니까 손도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다고 아이 밥도 못 챙겨주고 면역 수치가 바닥을 쳐 격리병동에 입원했어요. 열이 39도를 넘나들고 이때 면역 수치 올리는 유라스타라는 주사도 비급여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아프지 동작이 도는 계속 빠져나가지 수술 들어갈 때 남편하고 아이 생각에 눈물이 핑 도는데 아치께서는 너무 아파서 이명을 지를 힘도 없었대요. 이거 블랭크에서 약간 긴장하면서 읽으면서 좀 기억이 좀 나죠. 다른 것도 지우면 또 기억이 안 났었는데. 자, 마지막. 정말 다행인 건 그 독한 항암을 견디 덕분에 수술 전화가 완전간에 그러니까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기적 같죠? 그런데 고객님, 암은 수술하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그렇죠. 수번이나 했어요. 방사선 치료할 때 몸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안 지워지게 하려면 색칠을 못해요. 피부는 다 헐고 짓무르는데 샤워는 못하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몸에 그림 안 그리고 쉴 수 있는 특수 방사선 치료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역시 비교해라 돈이 들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더러보고 깨끗하게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더러보고 더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더라. 지금은 치료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나한테 뼈 있는 한마디를 했어요. 만약에 진단비랑 치료비가 넉넉히 나오는 보험이 있었다면 난 오직 우리 막내 생각하면서 낫는 것에만 집중했을 거야. 고객님, 저는 고객님이 만약이라도 아프시게 된다면 병원비 때문에 좋은 치료를 망설이거나 통장장 거울 보면서 한숨 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항암제인 상위질을 높여주는 치료를 다 커버해주로 제가 이렇게 한번 2번 읽어봤는데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알심도 머릿속에 싹 한번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해서 일정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합법비라고 해서 밤새도록 푹 시간 안 틀리고 외운 적 있으시죠? 예전에 DRC 할 때나 그렇고 합법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12시에 못 주무셨잖아. 지금 그렇게 봐. 아이들 다 도망가지, 그죠? 그때는 12시까지 합법을 외웠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합법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도 내 입에서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외우면 그게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시면 그러세요. 20년 전에 그렇게 해놓은 거 지금도 써먹는다 이야기 하시는데요. 지금도 이런 합법, 유방암 합법만 하나 알려드렸는데 지금 그 책에 되게 많은 합법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유방암만 있는 게 아니고 폐암, 대장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서는 먼저 이 두꺼운 책 유방암 케이스를 한번 쭉 보시고 유방암까지 보신 다음에 그걸 합법으로 만든 이 스토리북
여기 스토리북을 한번 쭉 요거는 요게 한 장에서 2장 정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거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계획 및 컨설팅 플랜 요거는 우리 아이싱들 고객들 자동 보장문서 가잖아요. 그럼 한 장으로 나오죠. 그거를 조금 더 완전 심플하게 적는 거예요. 딱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고객 정보 줬고 진단비하고 치료비라는 거는 암 치료비, 뇌심 치료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비, 그리고 요렇게 고객들을 어떻게 터치했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고객별로 예를 들면 오늘 그 용건 없는 안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고객이 내 거 한번 봐줘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내 걸 한번 봐줘라고 해서 자동보장문서를 했다면 거기다가 한 명 한 명씩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할 때 거기에 들어가 보면 몇 달 후에도 거기에 들어가 얘를 이렇게 터치했고 이렇게 그 당시에 들어있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몇 자 안 적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번 정리를 하는 거 활용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활동 관리는요. 적는 게 적어야 돼. 그래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적게 더 적게 못 만들어. 그러면 아예 빈칸을 만들어야 돼. 진짜 적게 만들었어요. 우리 보면 우리 저기 김대훈 아저씨 벌써 그죠? 딱 적어놨잖아요. 그죠? 연령 68세 암 1000만원 전화했다. 시키지 않아도 딱 하셨어요. 야, 이 사람 빨리 보험 들어야 되는데 안 되나 보다. 어쨌든 이렇게 뭐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쭉 하시고요. 자, 시상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시상은 정보미팅 80% 참석 거의 다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통합 레포트 10명이야. 오늘 다 해놔요. 통합 레포트 10명. 쉽잖아요. 보장문서 들어가서 통합 레포트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뭐 오늘 용건 없는 안부전하는 사람 한번 눌러보든지 다양한 걸로 한번 눌러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치료비 2건. 치료비 2건까지 해서 이렇게 3개를 다 하면 생생택배 2포인트 2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상은 치료비 3건부터 시상이 있어요. 3건은 10만원, 6건은 25만원, 9건은 50만원인데 지난달에 9건이 한 번 나오셨는데 50만원이잖아요. 구간시상하고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금시상이 걸렸단 말이야. SF는 아직 못 들었지만 금시상이 걸렸어요. 금은 꼭 현물로 받는 걸 추천해요. 앞으로 올라. 팔지 마. 자식들 줘요.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금은값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세계가 불안정할수록 오릅니다. 세계가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금은 떨어져요. 근데 다행히 미국이 다행이라고 만드나? 미국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미국이 어지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들이 살려고. 왜냐면 지금 중국이 엄청 위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당분간. 그러면 이번 주 금시장 걸렸을 때 0.5돈이라도 확보해 놓자. 그 영어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받은 금을 다 모은 게 꽤 된다. 홍자님 파셨습니까? 가지고 있죠. 야, 그럼 뭐 저기 도둑은 저 집 문제 갈 거예요. 저기 금이 많아. 우리 집 거든요. 뭐 은행에서 한다는. 그래서 금은 이게 영업 오래 하신 분들은 금을 그동안 받은 거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꽤 돈. 그래서 봐요. 그만 돈을 받았어. 현금 받은 거 내일 다 쓴다. 근데 금 받잖아. 그럼 10년, 20년 갖고 있어. 근데 금값 2배 돼 있네. 자산이 강제 저축이 돼요. 타임 캐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 주에 걸렸으니까 한번 30만 원도 한번 도전해서 금도 한번 삼성화재에 주는 금도 한번 직접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 한설열차 시상과 구간 시상이 중복이니까 꼭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월화 비통치와 레캠비 건당 스팸 있는 거는 IC 본인 계약도 드려요. 스팸만. 그래서 이틀 동안 스팸 시상도 있다라는 거. 10건 하면 10개. 스팸 안 하면 집에 반찬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나? 애들 스팸 하고 남편하고 애들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다 김 하나 딱. 어제 일어나니까 와이프가 12시까지 아침도 안 주고 점심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뭐 먹지? 계속 나한테 뭐 먹지만 얘기해. 뭐 먹지? 뭐 시켜? 안 시켜. 뭐 먹지? 계속 뭐 먹지만 하다가 샤워하고 나왔더니 뭐가 차려져 있어. 스팸 계란 김딱 김치 끝이야 끝. 이런 밥 2공기지 뭐.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제일 좋던데. 스팸. 야, 그래서 누가 스팸 선물할 때 제일 좋아요. 이번 월화 많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뵐 테니까 매일매일 숙제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